올해 아시아의 두 지도자가 외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중 한 명이 한반도에서 나옵니다. 망명이 아닙니다. 사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확히 2달 전에 경고했던 남자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7살에 인도양 쓰나미를 보았고 11살에 스웻 대지진을 경고했으며 30살에 터키 대참사의 날짜까지 맞춘 인물입니다. 2023년 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지도자의 추락, 중국과 한국의 역전, 1월에 사라지는 한 인물, 그리고 12만 젊은이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올해 안에 일어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의 예언가지를 하나씩 검증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구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인지. 평범한 산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2004년 중국 스템성의 외딴 산골 마을 7살 소년 류밍천은 섭씨 39.7도의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소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아이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검은 물이 도시들을 삼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부모는 열병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어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4년 후 소년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릴 거예요. 이 근처에서요. 2008년 스웻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이 살던 마을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아이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류밍천은 베이징 명문대에서 수학과 물리학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3살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티베트 사원으로 떠나 3년간 자신의 환상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던 그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동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참 동안 한 곳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예언자를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2022년 1월, 류밍천은 한 영상에서 기이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서쪽의 거인과 작은 형제가 곧 피를 흘릴 것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2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같은 슬라브 민족, 같은 뿌리를 가진 두 나라, 서쪽의 거인 러시아와 그 옆에 작은 형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그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땅이 2번 크게 울 것입니다. 수만 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나톨리아는 터키의 옛 이름입니다. 며칠 후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2번째 지진이 덮쳤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가 말한 2번과 수만 명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같은 해 일본에 대해서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해로 흘러드는 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행위라는 점을 그는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2024년 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곳의 산이 동시에 붉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는 이 화재를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불타야 새 것이 자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전쟁, 지진, 오염수, 산불, 4번의 경고, 4번의 적중. 그가 5번째로 본 것은 한반도입니다. 그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고 그 유성에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류밍천이 본 환상 속에서
거대한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유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아의 지도자 2명을 휘감아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성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성은 외부 세력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힘. 그것은 강대국의 개입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연합된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 앞에서 어떤 지도자도 버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절대 권력을 쥐고 나라를 호령했던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내부의 분열, 끊임없는 압박.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것이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올해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명의 지도자가 자국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해외로 피신할 것입니다. 안전한 곳, 자유로운 땅을 찾아서. 그러나 류밍천은 역설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땅이 그들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도망친 곳에서 오히려 사냥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법체계의 그물망은 넓고 도피처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숲으로 도망친 사냥감이 결국 덫에 걸리듯 그들의 피신처가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류밍천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도의 오래된 질서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채우게 됩니다.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파장은 한 나라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류밍천은 이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의 위계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한국이 된다. 류밍천의 이 예언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인구 14억의 거대한 대륙과 5천만의 반도가 어떻게 자리를 바꾼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의 설명을 들으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였고 한반도 역시 오랜 세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이 천년의 질서가 뒤집어진다고 말합니다. 중심이 대륙에서 반도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수십억 명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산업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UN 무대에서 한국 가수가 연설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정상에 오르는 시대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흐름이 올해를 기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아시아의 정점에 있던 나라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반도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대륙에서 반도로 흘러들던 영향력의 방향이 역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력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승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류밍천은 한국이 이 새로운 위치에 서기 전에 먼저 아픈 이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한 인물이 이번 달 안에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류밍천은 이번 달 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업적이 사라지고 대화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재방송되지 않고 그 사람의 노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지웁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류밍천은 이것을 영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기억, 언급,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육체적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시대의 장례식입니다. 이 인물은 과거의 가치관, 옛 방식, 지나간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그 상징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아픈 퇴장은 다음 장을 여는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오래된 것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류밍천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12만 명. 12만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류밍천은 이 숫자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12는 완성을 뜻합니다. 한 해는 12달로 이루어지고 하루는 12시즌으로 나뉘며 하늘의 별자리는 12궁으로 순환합니다. 12는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숫자가 만배로 확장된 12만은 완전한 무리를 상징합니다. 빠진 것 없이 갖추어진 하나의 시대를 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만 명은 누구일까요?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권력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명문학교를 나온 엘리트 관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난 영혼들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일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일 수도 있으며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혼자 정상에 오르는 대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꿈만 꾸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과 영적 깊이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주말마다 동네 노인들을 돌보는 청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무료 커피를 건네는 사람. 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들이 버팀목이 됩니다. 왜 지금 이들이 필요할까요? 류밍천은 다가오는 위기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통했던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여 있지 않은 새로운 시각입니다. 낡은 그릇에 새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12만의 젊은 영혼들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도 아래에서 이들이 버티고 있기에 완전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해 겨울,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금반지를 모아 녹이고 외화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절. 그 고통의 기억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류밍천은 올해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정치가 동시에 흔들리는 동시 붕괴입니다. 건물의 기둥 하나가 금이 가면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올해 한반도가 바로 그런 시험대에 오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웅이 나타나 상황을 뒤집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손을 잡을 때, 가족과 가족이 서로를 지탱할 때,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정책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버티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힘이 결국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수학적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가 본 것은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이면 그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언된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밝게 빛납니다. 올해 그 빛을 지키는 사람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류밍천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언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